예,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정치파동 3편 3회까지 봤었는데, 예, 이번에 4회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한번 이 4회를 1시간 내에 한번 끝내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위대한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회만 하더라도 제가 4편에 나눠서 했는데 이게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어느 정도 중요한 것들은 이미 1, 2, 3회부터 그 중요한 이 인류의 정치 개혁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핵심 맥락들은 좀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는 이제 생각은 안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이 사안을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부르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합의를 하고 그냥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지. 사실 이게 가만히 보면 정말 엄청난 그런 정치 개혁이자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 사람들보다 한국이 정말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뽑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 더 발전된 이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이 부산 정치파동 전국에서 이제 이뤄낸 업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당시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국회의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간선제를 계속 고집을 했는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한테 이제 놀아났던 거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도 완벽한 직선제 개념은 아니죠. 승자 독식제를 채택을 해서 선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대한민국이 그냥 완전한 그 대통령 직선제,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다 똑같이 그냥 바로 반영되는 지역 이런 차등 개념 없이 이제 반영되는 그런 직선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자꾸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발전돼 있는 게 꼴보기가 싫죠.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 선동을 해야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 나쁜 쪽 편의 어떤 아주 작은 실수들, 이런 걸로 엄청나게 침소봉대시켜놨어요. 정말 봐야 될 건 안 보고, 이게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게, 국가라는 게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그런 군 작전상에서의 어떤 아주 작은 미스테이크들, 오류들, 실수들, 이런 것만 그냥 엄청나게 부풀려 놓은 우리의 역사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훌륭하신, 이 정말 거룩하고도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이승만 대통령을, 정말 세계사에 이런 분이 없어요. 야, 이런 분을 갖다가 독재자래, 독재자. 아유, 그러니 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들의 어떤 이 수준이 역사 문맹이죠. 역사 문맹이 맞고요. 앞으로 좀 좋아지겠죠. 그런 희망을 갖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이 주도하에 수많은 애국 시민들의 노력으로 우리는 직선제 개헌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4회에 이제 나옵니다. 거기에 잠깐 좀 재밌는 얘기도 있어요. 그때 당시가 굉장히 위중한 그런 전쟁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격양돼 계셨어요. 관련자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주도하에 어떤 일련의 어떤 내정 간섭 행위들이 이제 분명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범석 장군님께서 라이트너 대리대사에 그냥 뺨을 그냥 후려쳤죠. 참 정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참 되게 난감한데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미국 대표로 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제 인간과 인간과의 만남인데, 이게 좀 약간의 그런 매너는 좀 이제 있어야죠. 근데 이게 해야 될 얘기가 있고 안 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못 참으신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범석 장군님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그래도 아무리 좀 사람이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예, 대표로 오신 그런 분인데, 예, 아유, 저기, 본인 그, 부하도 아니고, 본인 저기 참모도 아니고, 참모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 참모라고 해도, 그쵸? 예, 아유, 근데, 정말 그러니까 이범석 장군님은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나라를 지키려고 온 그 군인들이 다 죽어나가고, 막, 심지어 고등학생들마저, 총 달라, 우리도 싸우게 해달라, 막 그런 와중에 국회의원들은 저러고 있지, 예, 미국은 막 말 안 듣는다고 막, 예, 말도 막 싸가지 없게 하지. 그러니까 그냥, 몰라? 그러면서 그냥, 예,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대리대사에 뺨 후려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때 시기는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은 좀 순화된 세상이죠. 예, 굉장히 그 전에 비했을 때는 굉장히 순화된 그런 세상이고, 예, 지금은 이제 예, 굳이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의 내무부 장관이 미국의 대사의 뺨을 치고, 예, 그럴 일은 없죠. 없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땐 지금은 이제 미국의 대사가 좀, 예, 우리나라 저기 장관을 좀 뺨을 쳤으면 좋겠어요. 예, 말 안 듣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예? 더 말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간첩 천국이 된 나라인데, 지금. 예? 예, 그런데 아무튼 얘기는 나중에 더 하기로 하고요. 예. 이때 당시에 이제 또 총격전이 발생이 돼요. 총격전. 그러니까 암살을 시도했던 거죠. 지금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 암살 시도를 2번이나 받았고, 이게 이런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의 그 정치 상황이 과거처럼 굉장히 격양된, 예, 이게 좀 순화된 어떤 이런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격양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런 암살하고 이제 이런 거는 2차 세계대전 즈음으로 해서, 예,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는데 다시금 이제 돌고 도는 거거든요. 예, 세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다시 좀 격양될 것 같다. 미국에서부터 어떤 이런 걸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격양된 사회로 가는. 예, 격양된 그런 사회로 간다라는 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이 2주년 행사 당시에, 6.25 침략에 이걸 잊지 말자. 예. 근데 이제 전쟁 중에 어쨌거나 침략한 걸 잊지 말아야 되니까, 예, 이렇게 연설하던 중에 이제 총격을 받아요. 예, 총격을 받았었는데, 이제, 물론 이제 다치지는 않으셨죠. 그런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요. 범행 관련자들이 이제 민국당 소속이었다는 겁니다. 시니키의 민국당.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 프란체스카 도노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 야당에 대한 어떤 적개심과 이런 증오심이 좀 많이 세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 이영만리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하고 결혼해서 왔는데 한국의 야당의 인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 본인 대통령이나 등 뒤에서, 예, 쏠려고 그러고 자빠져 있고, 이게 사실 인간으로 보이지도 않는 거죠, 사실. 예. 그러니까 이게, 예, 그런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 이제 대구 사람 유스타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세계적인 일이 생긴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암살을 하려고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유스타였는데, 예, 민국당 소속이었고, 이 사람이 일을 벌리는 이런 과정에서도 이제 보면 예, 참, 예, 냄새가 막 나는 거죠. 풀풀 나는 거죠. 근데 일단 여기서는 이제 밝혀진 완전한 그 사실만, 예, 얘기를 하면,
권총을 쏜 범인은 자칭 의열단원 유스태, 배후에서 교사한 사람은 민국당 국회의원 김시현 임을 밝혔고, 범인의 자백에 따라 관련자로 민국당 의원 서상일, 백남훈 등 4명을 비롯하여 뜻밖의 인물 서울고검검사장 김익진 등 12명을 구속하여 수사 중.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개판이었다는 겁니다. 예, 서울고검검사장도 여기 연루가 돼 있었던 얘기예요. 민국당 국회의원 김시현, 예, 그런 사람들이 배후에서 이렇게 교사를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청부 암살이에요, 한마디로. 예? 이재명은 지금 유증교사로 저거 하고 있잖아요. 이건 청부교사예요, 교사. 암살교사.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는 세상이 답답하긴 하지만, 뭐 똑같죠, 패턴이. 성질도 똑같고. 근데, 좀 순화됐다는 거예요, 조금은. 예, 조금은 순화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암살을 시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예. 물론 이제 이재명은 정신병원에 막 감금을 시키죠. 강제 입원. 예, 형님도 그랬고, 김사랑 씨도 그랬고, 그 외에도 뭐 여러 명 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과 전문의 이 학회에서, 와, 이런 건 자유를 굉장히 침해하는 거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뭐 이런 게 좀 강하죠, 모든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뭐 아직도 설명을 해주고 다녀야 돼. 예? 참 골 때리죠. 예. 아직도 설명을 해주고 다녀야 돼. 그 이재명이 막 성남시장 할 때 막 그런 사람들 막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켰어, 정신병원에 막 이런 얘기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 이승만 대통령 막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 하나도 모릅니다. 예. 야, 그때 민국당의 김시현 의원, 서상일 의원, 백남훈 의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짓거리 했어? 야, 이거 아주 기가 막힌 노릇이네. 이런 걸 몰라요, 전혀. 그 당시에 좀 나름 그 이름값이 있었던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국당에서는 조작이다 이러고 나왔답니다. 예. 야, 범인 자백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건데. 예? 참 이게 진흙탕 싸움으로 갖고 가려고 이 김시현 의원은 법정에서 상택상으로부터 돈 받았다 막 이러고 앞에서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 예? 얼마나 이 상황이, 예? 혼란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워낙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아유, 여기 또 꼼수 부리네. 이게 이제 아셨던 거죠. 그래서 장택상 국무총리를 믿어주셨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김시현의 주장대로 사실이라 그러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죽이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정부를 흔들려고, 그러니까 애국 세력을 매도를 하는 거죠, 애국 세력을. 근데 바보 같은 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그걸 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거 믿지 말아야지. 예? 이런 인간들로부터 이제 매도를 당하면, 저 사람이 애국자구나, 이렇게 알아볼 줄 알아야지. 예? 그냥 이 사람이 이런 인간들이 하는 말에만 그냥 심취해갖고, 그랬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 애국 세력 분들도, 내가 이렇게 애국하면 뭐해, 씨. 어차피 빨갱이로 몰리고 간첩으로 몰리는데, 예? 그러니까 빈정의 상에서 이제 자꾸 떠나는 거. 이런 걸 믿어줘야지, 서로. 예? 근데 아무튼 이때는 이랬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는 뭐 크게 흔들리진 않았고요. 예, 이승만 대통령 뭐 그런 거에 흔들리실 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예, 특별위원회를 이제 구성해서 이제 이런 국회에서도 뭐 이렇게 해보자 그러는데, 애초에 국회가 뭐 맨날 꾸려서 뭐 한번 해보자라고 자꾸 떠들어 봐야, 국회는 그런 걸 증명하거나 뭐 정말 진실에 도달하거나 진리에 도달할 능력이 없어요. 의지도 없고요. 국회는 왜 그러냐? 국회가 생각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권력 쟁탈에 있습니다. 예? 권력 쟁탈해야 되는 사람들이 조사를 잘 해봤는데, 예? 야, 이거 알고 봤더니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죽이려고 그랬어? 그럼 이거 진상조사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국회가. 할 수가 없죠. 국회는 진실을 밝히고 진리를 밝히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보면 그냥 우리나라 국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그 최종적인 목표가 권력 쟁탈에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정당의 목적이 권력을 쟁탈하는 게 각 정당의 목적입니다. 뭐 각 정당의 목적이 진리를 탐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 자꾸 우리가 국회, 정당 이런 사람들한테 진리를 탐구해 주길 바라잖아요.
예, 너무한 욕심이죠. 진리를 탐구하는 건 학계가 해야죠. 왜 국회의원들한테 진리를 추구하라고 그러고 진실을 추구하라고 합니까? 예? 진실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건 학자들이 해야 될 몫이고요. 국회의원들은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예?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적으로. 안 싸우면 욕해도 되는데, 지금의 국민의힘이 전투력이 제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욕할 수 있죠, 그때는. 예.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는 거예요, 국회가. 예? 국회는 싸움판인 겁니다, 결국에. 예? 난장판 같은 그런 어떤, 이게 뭐 주먹질로 싸워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논리를 두고, 예? 그렇게 싸우는 국회예요, 한마디로. 각각의 그 이권 단체들을 대변하면서 어느 편을 들어야 된다, 어느 편을 들어야 된다, 뭐, 예. 이런 걸 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계속 싸우는 곳이 국회입니다. 근데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예? 사람 죽이려고, 예? 이러면 안 되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예?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예, 후에 감형됐다가, 예, 4.19 때 풀려나요. 예. 풀려나서 뭐 했겠어요? 예? 뻔하죠. 뭐가 있겠습니까? 예? 자, 과연 조작이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김세현은 한때 김홍범과 사상을 같이 하는 의열단원 출신이었고, 레닌이 지원한 상하이 고려공산당, 조선공산당의 비밀 조직 멤버.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유명한 김시현이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 이동희 사력의 이승만 임정 대통령 탄핵 공세에도 동조한 인물. 그러니까 고려공산당은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동희의 고려공산당. 예. 그쪽보다는 조선공산당 비밀조직 이쪽하고 더 가깝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김원봉하고 이제 이동희하고, 예, 이동희가 떠나면서 이제, 예, 세력이 없어지니까 주로 이제 공산당의 비밀조직 멤버라고 보는 게 맞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린데, 예. 그러니까 상하이에 있을 때 공산당하고, 예, 여기서 이 상하이를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떠나서 상하이에는 없는 고려공산당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가 장택상에게 매수되어 저지른 범행이었다면 사형 선고와 장기 복역을 감내하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 실패한 암살 사건은 배후의 외국 공산당이나 미국 정보기관의 관련 여부도 뜬 소문뿐 밝혀지진 않았다. 예, 그렇죠. 이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사실만을 얘기한 거고요. 외국 공산당과 연루, 미국 정보기관의 관련성 여부, 이거는 밝혀지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장택상 선생이 당시 국무총리였는데, 예? 김시영 말대로 그렇게 돈을 받아서 뭘 저걸 한 거다 그러면, 예, 이렇게 나중에, 예? 감형을 시키고 풀어주고 살고, 예? 나서 풀려나고 그렇게 장택상이 하겠어요? 자기가 시킨 사람이면? 예? 그냥 바로 사형 선고를 강하게 빨리, 예? 진행을 시켜야죠. 꼬리 잘라야지. 예? 그렇잖아요. 이 장택상 선생이 시킨 거라면 빨리 꼬리를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꼬리를 안 자르고 그냥 감형시켜주고 8년 복역하다가 나왔다? 장택상 선생이 이걸 안 했다는 얘기죠, 당연히. 예? 꿀릴 게 없다 이거죠. 깨끗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이 김시현이 이걸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려고 장택상을 자꾸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그냥. 예? 야, 이거 니들이 자작극 꾸민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하려고. 예? 근데 장택상 선생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서 흔들리지 않았고, 그 주변에 이 장택상 선생과 이제 일종의 라이벌, 굉장히 친한 사이였다가 라이벌로 이제 바뀐 이범석 장군도 이런데 이제 이런 거 놀아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라이벌 관계라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예. 그걸 딱 물어갖고, 나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장택상을 보내자!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때 당시에 우리 선배 세대들은 굉장히 정중하고, 예, 그런 어떤 선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냥 참 그냥 뭐가 저건지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막 사람 보내버리는 그냥 마녀 사냥 시대로 지금 됐잖아요, 우리나라. 예? 야,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이 인간들 정말 정말 너무 형편없는 인간들이에요. 예?
이렇게 격앙된 상황에서도 정말 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 그런 어떤 경쟁 관계에 있어도 그건 아니지라고 딱 할 수 있는 예? 아, 그런 분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예? 다 자기 그 눈앞에 이익만 쫓으면서 말이죠. 예? 자, 유시태가 잡혀가는 예, 그런 장면입니다. 예. 여기 계신 이분은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예. 여기 계신 이분은 이 좀 그 인상이 예. 아 잠깐만 이게 막 헷갈려요. 이분인지 그쵸? 막 헷갈려. 예. 비슷하셔 갖고 예. 자 아무튼 예. 영국 장관들은 예. 이제 갑자기 예, 이런 평가를 이제 했다는 겁니다. 예, 어떤 그 배경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참전국들 가운데 미국 빼고 예, 한국 정치 상황에 가장 민감을 가진 나라가 이제 영국이죠. 영국이 이제 자꾸 이게 문제가 유럽에서 좀 심각해질까봐 예? 한국에서 전쟁하는 걸 은근히 솔직히 좀 바랬던 부분이 있죠. 영국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여기서 계속 막 그 이런 문제가 터져버리면 예? 유럽으로 또 그 이 문제가 틀까봐 계속 미국한테 야 이거 잘못하면 또 3차 대전이다 핵전쟁 난다 그만둬라 전쟁하지 마라 저기 소련 애들 말 좀 들어줘라 이런 식으로 어르고 달랜 거예요. 이게 영국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꾸 지도 이게 평면화된 지도로 봐서 이제 러시아를 보려고 해서 그런데 굉장히 그렇게 보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예. 영국하고 러시아가. 근데 영국하고 러시아 거리는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예. 그냥 바다로 바로 그냥 예? 그냥 해전할 수 있는 그런 예. 그런 나라와 나라가 영국하고 러시아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육지로만 생각하고 평면도로만 이렇게 봐서 그런데 이걸 그 평면도를 동그랗게 구멍 이렇게 공으로 만들었다고 치고 보면 영국하고 러시아는 그냥 저기 북극을 상대로 두고 있는 예 그냥 인접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상황이 야 소련의 이 소련 애들을 예 이게 좀 계속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것도 전쟁이 심각해지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소련 애들이 자꾸 유럽으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아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굉장하게. 예? 근데 한국은 또 말을 안 들어요. 또 예? 말을 엄청나게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답이 없는 한국 조선 버리고 이제 영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영일 동맹을 자꾸 맺고 가는 거죠. 아무튼 그런 나라에 이제 영국이었는데 예, 그 정말 눈에 가시죠. 미국보다 더 할 정도였다. 예? 그 휴전을 해야 되는데 휴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이제 영국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예? 아우 마음에 안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 영국 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예. 뭐 이제 제 의미는 어떤 뜻으로 하신 건지 그 어떤 말씀을 드린 건지 이제 아실 거고요. 아무튼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 상황을 좀 보겠다고 이 국방장관 알렉산더, 외교 담당 국무장관 로이드 뭐 이런 분들이 막 들어와요. 현장 점검 차원에서 이승만이 유엔의 역할을 망치고 있다라는 입장을 갖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들어왔는데 이제 뭐 뻔하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면 일단 그냥 다 헷가닥 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아무리 잘났다 그래봐야 이때 당시에 이제 처칠은 물러났고 포츠담 회담 중에 교체가 되죠. 바로 물러났고 그때 안토니 이든 그리고 국방장관 윌리엄 알렉산더 이 미국의 그 알렉산더 해밀턴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뭐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그 이분들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거의 그 하느님이 내세우신 이 기독교 역사에서 봤을 때 바오로와 같은 분이었단 말이에요. 상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딱 만나서 일단 얘기하면 뭐 그 전편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일대 역사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한테. 우리가 아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일대 강의를 듣고 감명 감화를 받아서 이제 다 나오죠. 누구나 다 그렇죠. 배우려고 하고 있는 의지가 있는 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저거 했지. 그러니까 이 두 분은 굉장히 훌륭한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예. 바로 딱 나오고 나와서, 예, 이제 바뀌는 거죠. 예. 이승만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걸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예. 기자들 질문에 있어서는 이제, 예, 그, 긴 설교를 들었다. 우리가 한 말은 인내하라. 라는 당부가 전부였다. 라고 이제 웃었다라 그래요. 예. 요 관련 내용은 이제 여기에, 예. 여기 Parliamentary Question in the House of Commons. 뭐 여기에, 예,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예, 그 장관 중에 이제 국방장관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국무장관과 뭐 했는데, 예, 두 명이 똑같이 동시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아무튼 두 장관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확실히 빈틈이 없었고,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한국의 어느 정치인 경쟁자들보다도 자질을 갖춘 인물이었다. 예, 본국에 보낸 보고서입니다. 본국에 보낸 보고서. 기자한테 그냥 저기 실없이 하는 그냥 레터링만 반복해주고 끝내주는 그런 식으로 하는 인터뷰가 아니라 본국 보고서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고 이제 귀국길에서도 이제 많이 반성을 하고 돌아가는 거죠. 이분들이. 아, 우리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예, 그러면서, 예. 그동안 영국 의회가 미국과 한국을 비난해왔던 것은 영국인이 한국의 현실을 잘 몰랐기 때문! 이러면서 확인하며 강조. 아, 그러니까 이게 영국을 또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야, 이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어! 이러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한 발 빼는 거죠. 예? 이 본국에 보고서를 딱 보냈는데, 아, 그래? 야, 이거 잘못하다간 이것이 우리가 독박 쓰겠네? 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다 그래. 그런 뉘앙스를 좀 줘. 라고, 이런 본국의 훈령이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외교부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그 생리에, 이런 말을, 우리가 잘 몰라서 이랬어요라는 기자회견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 우리나라 외교부 직원도 이거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겁니다. 예?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본국에서의 어떤 훈령이 왔으니까 할 수 있지. 예? 그게 뭐냐 하면 영국이, 우리가 반성하는데 좀 이렇게 좀 그런 제스처를 좀 유아스럽게 우리가 너무 그렇게 좀 우리 격이 떨어지지 않고, 예? 저기 상대방의 나라의 어떤 기분도 좀 나쁘지 하게 하지 않으면서 좀 어떻게 이런 난국을 좀 부드럽게 갈 수 있을까? 예? 그런 걸 미리 생각하고서 사실은, 예, 사실은 좀 안 거야. 알은 거야. 알았으니까 왔지. 예. 몰랐으면 그냥 파견도 안 하죠. 그쵸? 예. 근데 한국을 파견할 때부터, 이때부터 영국이, 야, 이거 잘못하면 이거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이거 좀 이상하다. 저기 좀 우리가, 우리가 유화책을 이렇게 한국에서 계속 주도를 했는데, 이 한반도의 운명은 한국인한테 이렇게 좀 결정하게끔 내버려 둬야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감당하라 했다가 괜히 독박 쓰겠는데?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영국인들이 빨리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막 저러고서, 예, 딱 가면서 이제 영국이 한국의 현실을 잘 몰랐습니다. 예, 막 이런 쇼맨십을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이 두 분들이 그나마 이제 좀 그런 면에서는 좀 훌륭하신,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 셀던 로이드, 윌리엄 알렉산더 이제 이런 분들이, 예, 훌륭한 면모를 보여주시면서, 예, 이런 생각을 좀 바꾼 거죠. 예, 세계 언론들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상대로 대항을 하다가, 예, 좀 바꾸는 거죠. 이제, 예. 고집불통, 이승만이 장애물 이런 식으로 막 공격해 왔는데, 예, 계속 뭐 엽저버, 데일리메일, 뭐 늙은 부부의 절대 권력 욕심, 막 기가 막혀요. 예? 그 우리나라 사람만 이승만 대통령을 욕한 게 아니야. 또 보면, 그쵸? 영국 사람도 막 이러고 뭐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냥 이승만 대통령 못 잡아먹어서. 예? 원커크나 미국 대사관의 말들을 이제 가감없이 인용해서 이승만 비난 보도를 계속,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봤을 때도, 예? 이 사람은 절대 권력을 탐하는 늙은 대통령 부부의 아주 그냥, 예, 유엔에 찬물을 끼얹고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고집불통이야. 막, 저 독재자, 막 이런 소리, 예? 당연히 이렇게 김성수가 막 그러고 또, 맹비난하고 막, 선전선동하고 그러니까, 예?
야, 자국에서도 저래. 이 사람 평가는 이게 객관적인 거야. 라고 그렇게 이제 막 알려지는 모든 오해를 그냥 다 무릅쓰고 있는, 예? 정말 이 나이에, 예? 참, 정말, 예? 아, 정말 온 인류가 그냥 이승만 대통령을 그냥, 예? 악마화하고 있을 그런 때였죠. 예. 참, 기가 막히죠? 예? 아니, 김일성을 그러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이승만 대통령을 그러고 있어요? 예? 아, 나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예?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 사람들만 뭐라 그럴 건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그랬습니다. 전 세계가 다 이승만 대통령을 나쁘게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이제 그러나 이제 이 딱 영국 장관들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예, 그냥 이제 일대 역사 강의를 딱 듣고 그냥,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게 또 복음이 전파가 되고, 예, 다 그러니까 야, 이 사람 봐라. 이거 뭐 그 당시에 과거 우리 그 성공회에 갖고 있었던 그런 정신들, 그리고 그 내부로부터 어떤 수많은, 복잡해, 아무튼 종교 이런 관련된 탄압. 그래서 그거 미국으로 건너가서 청교도 정신으로 미국이 우리나라 상대로 독립을 해서 미국이 지금 저렇게 있는데, 야, 얘 지금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어떤 이걸 다 이해하고 있잖아. 예? 이제 그냥 이거 잠깐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아니, 이거 그냥 저기 그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뭐 하버드 프린스턴 나온 줄 알았는데, 아, 이렇게 훌륭한 분이었어? 라고 그냥, 예? 가마가 돼서 가는 거야, 가마가 돼서. 그분들이 교화가 된 거야, 또, 예. 오히려 영국 장관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뵙고서 일대 역사 강의를 듣는 와중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언급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 뭐, 어떻게 했느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겠으며, 예수는 이런 상황을 두고 어떻게 받겠느냐, 예? 그냥 뭐 일대 그냥, 예? 성경 강의부터 시작해서, 예? 그냥 이 자유와 공화의 가치를 또 학문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막 풀어내니까, 예? 이 영국 장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본인들이 얼마나 무식한지를 그냥 바로 깨닫게 되는 거죠. 예? 아, 그게 그런 거였어? 예.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와, 이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 있구나. 예? 어느 정치인보다도 자질을 갖춘 인물. 예? 예,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이승만을 대체할 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인식을 왜 미국이 저렇게 하고 있었는지, 이제 알겠다. 이런 사람은 우리 영국에도 없어. 이제 이걸 알고 간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은 우리 영국에서도 단 한 명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국에 안 나와. 이런 사람 나올 수가 없어. 왜? 이 사람은 바오로 같은 사람이야. 기독교를 반석에 놓았던 그런 바오로 같은 사람인데, 야,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었던 거야. 야, 큰일 났어. 이거 지금 우리가 하느님한테 대적하고 있었어. 지금 큰일 났어. 야, 지금 빨리 우리가 한국 잘 몰랐으니까, 아무튼 이거를, 아무튼 돌아가서 좀 스스로 할 방법을 좀 우리도 좀 연구를 해야 되겠어. 이거 영국에 있는 사람들 몰라,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큰일 났네. 이러면서 간 거야, 한마디로. 예. 그래서 이제, 예, 이 벤플리트는, 예, 그러니까 클라크와 나는 이승만의 해결책에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라고 하면서 그 벤플리트 사령관과 클라크 사령관은 이제 좀 그런 면에서 좀 죽이 잘 맞았어요, 미리. 그러다 보니까 미 국무부의 강경책과 이제 의견을 달리하는, 예, 한국 전쟁 사령관들이었죠, 한마디로 두 분이. 그러니까 이제 클라크는 신중론, 예, 신중파, 예, 이승만의 전쟁 리더십을 훼손시켜서는 곤란하다라는 이런, 예, 뚜렷한 주관이 있었고, 예, 그게 또 이제 우리에게 덕이 많이 됐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달라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 벤프리트 사령관님은 뭐 거의 뭐 그냥 저기 대한민국 국민이시니까, 예, 뭐 더 이상 뭐 말을, 예, 할 필요가 없죠. 예. 거의 뭐 이승만교의 그 교도, 예, 성도예요, 성도, 예, 거의.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장군과 나는 각하의 정치 위기 해결에 대하여 완전히 의견 이치를 보았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러면서 이제 확신을 주는 거예요, 확신을. 예. 근데 저는 이게 예전에, 이게
벤프리트 사령관이 약간 좀 그 부산 정치 파동식의 이승만 대통령 편을 좀 안 들었다라는 식으로 그 좀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그 각도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종찬 장군에 대한 포살 명령이 내려졌을 때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그 클라크 사령관이 좀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종찬 장군이 워낙 괘씸하니까, 예,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 사살하라 그냥. 지금 전시기 때문에 아니 전선을 지킬 생각을 해야지 내려와서 쿠데타 하려고 미국 눈치 보면서 미국한테 승인해달라 막 그러고 있는 합동참모총장, 이런 인간 저기 그냥 둬선 안 된다. 이거 당연히 그냥 그 군기문란, 예? 반역, 내란 이런 걸로 그냥 바로 현장에서 사살해. 예. 라고 이렇게 그 명령을 내렸다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반대는 하시긴 하셨던 것 같긴 하고, 아무튼 그게 좀 약간 그 제가 전문적인 이런 역사 연구가가 아니라서, 예, 조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 그런 부분 나중에 뭐 알려지겠죠. 언젠가 더 정확하게. 예. 근데 아무튼 이종찬은 아무튼 내란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맞고요. 내란 하려고 하면 뭐 포살 명령 내려갔어도 그 이승만 대통령은 당연히 하려고 한 겁니다. 나라를 지키는 게 먼저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예, 저기 대통령이 날아가 버리면 그게 뭐 나라꼴이 유지가 됩니까? 될 수가 없죠. 그냥 바로 먹히는 거예요. 먹히는 거 북한한테. 그냥 온갖 혼란.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또 내가 진짜 뭐, 예, 정통 세력이야 막 이렇게 우기는 사람이 또 안 나오겠습니까? 막 나와요 여기저기서. 예? 그러면 일도 혼란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군통수권이 어떻게 돼요? 그 명령 체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아니 합동총장이 뭐시 대통령 살아는데 나는 뭐 합동총장 못 죽여? 뭐 이러면서 밑에서부터 또 치고 올라오고 그냥 막 개판 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포살하려고 했는데, 예. 이제 컨트롤이 좀 가능하니까 미국은 이종찬이 이제 그 미들 백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서 저러는구나. 이제 그러니까 클라크 벤플리트 뭐 다른 그러니까 일단 그 외무부 쪽에 온, 예, 대리대사 라이트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외교부 쪽에서도 이제 야 이종찬이 우리한테 줄대서 저기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하네. 이제 이런 계획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이종찬 참모총장은 이제 아무튼 죽지 않고, 예, 넘어갔죠. 예. 그리고 참군인으로 알려졌어요. 참군인. 예. 물론 이제 그 군인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 어떤 직업적인 전문성 그 분야만을 봤을 때 이종찬 장군님은 뭐 제가 봤을 때 실력이 그래도 분명히 있는 참모총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 육사 출신들 쪽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근대화된 현대화된 이런 군사 작전이나 전략을 많이 배워오셨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만주군이라든가, 그러니까 만주군이래 저기 광복군이라든가 이제 이런 쪽 출신 분들보다는 분명히 한 수 위였어요. 예, 한 수 위였고, 예,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그냥 한국군 이렇게 창설되고 들어간 사람들, 그 육사 출신 이전에 그냥 시간 없으니까 그냥 전선으로 막 들어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뭐 만주군 출신 분들에 비했을 때는, 예, 훨씬 더 그런 어떤 군사학이라든가, 예, 모든 면에서 당시에 그 일본군 출신 장교분들이 더 실력이 있었던 거는 우리가 이것까지 우리가 그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있다. 예. 그런 걸 말씀드린 거고. 근데 이것 뭐 중요한 게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얘기 하나? 예. 그러다가 또 이제 그 전에 참 재밌는 게 무장공비까지도 막 그냥 나타나고 열차, 예? 탈선 시키고 뭐 그냥 그냥 뭐 끊임이 없습니다. 끊임이 없어. 요 근래 2000년대 가고 나서 이런 무장 공비의 습격이 좀 줄어든 거죠. 96년도만 하더라도 1996년도만 하더라도 강릉 무장 공비의 침투 사건, 예? 그 이후로도 아주 작은 무장 공비 사건들이 그 있었어요. 그리고 뭐 목함 지뢰 도발, 뭐 천안함은 뭐 해군 쪽에서 어마어마한 참 숨이 막혀서 말도 안 나오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그때 당시는 더 이제 심각할 때였어요. 예. 아무튼 그런 시기였는데, 이
야당 의원들이 이제 슬금슬금 이제 발췌 개헌에 이제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 야, 이런 시기, 야, 이거 잘못하면 나도 죽겠다.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예, 야당 의원들이. 야, 나는 최소한, 내가 간첩은 아니잖아, 그래도. 내가 괜히, 쓸데없이 막 몰려갖고, 나도 간첩으로 몰리면 안 되잖아.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저 간첩들 지금 나라가 이런데, 나도 나라를 지킬래. 이런 편으로 이제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도 슬금슬금, 국가 분위기건 국민들이건 다 애국자들 주변에 쌓여 있고 막 이제 이러니까 이게 그 빨갱이들 편드는 것도 잠깐이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여기저기 막 그냥 정보 그냥 막 수근수근 대고 막 그냥 온갖 그냥 그냥 혼란의 도가니죠 그냥. 예. 그래서 미국이 지원하고 있어서 이제 야당 시대가 온다. 우리가 정권 잡을 수 있다. 막 이런 꿈에 막 부풀어 있는데 이게 또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제 슬금슬금. 예. 영국이 저렇게 깨닫고 가니까 영국이 이제 미국한테 또 이제 저걸 주는 거죠. 정보를. 예. 야, 이상하다. 니들이 좀 뭔가 좀 잘못 보고 있었던 것 같다. 이제 뭐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이제 주는 거겠죠. 참 이게 성원 미달 지연술로 그 야당이 계속 이제 발목 잡고 있는 막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명심 의원님 이제 이런 분들을 필두로 해갖고 뭐 많은 분들이 기한을 정해서 나오라거나 아니면 국회를 해산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제 지방 의원 대표들이 막 박수치고 방청석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제 대한민국 세력들의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회를 장악해 버리게 되니까 이제 야 이러다가 이것이 우리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또 도망을 다니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를 가긴 가야겠고 이제 막 그런 거죠. 사무장파 이충환 의원. 정반대의 두 개의 개헌안을 동시에 심의하는 중이니 만일 두 안 중에서 필요 조항만을 살려서 하나의 개헌안으로 만든다면 대통령은 이 헌법을 즉시 공포할 용의가 있는가? 정부 측 답변을 맡은 조주영 의원이 화답하듯 말했다. 두 개헌안을 적당히 발췌해서 만드는 일은 국회가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라고 해석된다. 야당의 내각제 개헌안 설명을 맡은 이종형 의원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답변까지 하면서 제풀에 화가 난다는 듯 국회에 안 나오는 야당 의원들에게 화풀이 화살을 쏴댄다. 그러니까 야당의 내각제 개헌안 설명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제풀에 막 하듯이 막 이렇게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며칠 뒤 월말이면 회기도 끝나고 내각제는 가망도 없고 뭘 바라고 득원도 안 하냐? 죽어도 나와서 죽어야지 왜 뒷방 구석에 처박혀 있느냐? 대구로 도망가면 계엄령이 없어서 좋으냐? 외세 의존이라고 욕을 먹는데 극소수 정신 나간 의원들 때문에 국회 다 망신시키고 회기 끝난 뒤에 임시국회 열면 뭐하냐? 여기서 나는 수정안을 내겠어요. 다 그냥 자기 의견을 밝히신 언론인 출신답게 입담을 과시하던 이종형은 뜻밖에도 발췌 개헌안을 들이미는 게 아닌가. 장택상의 개헌 로비가 이 정도까지 진척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도 나 혼자 죽을 순 없어. 이제 이걸 빨리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예 수정안 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나가는 거죠. 장택상의 개헌 로비가 아무튼 좀 유효하게 먹힌 게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 상대로 어르고 달래고 뭐 이제 이런 역할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 무용론이 이제 언론에 나오고 뭐 여기 지방의회 의원들 올라와서 지방의회 대표들이 다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직선제 개헌안에 찬성하는 박수 보내고 지금 전쟁 났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저기 피난국회에서 그냥 다 도망다니면서 성원도 안 시키면서 국회를 열지도 않고 이게 그냥 이제 뭐 반민족 의원 저기 처단하자 이제 이런 목소리에 이제
대세가 점점 이렇게 바뀌어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황을 이제 그러니까 이런 당시의 상황을 이제 미국, 영국 뭐 이런 사람들이 빨리 보고 갔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한 건데요. 이거 45분, 이제 15분밖에 안 남았네. 이걸 어떻게 15분 만에 나머지 몇 페이지를 끝내버릴까요? 네. 아무튼 이렇게 요 사진을 제가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부산 피난국회 앞에서 국회 해산을 요구하며 연좌 농성하는 지방 대표들과 청년 단체들,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누워서 쓰러져서 국회 해산하라 막 이러고서 이제 온 국민들의 이런 열망이 그냥 다 전달이 되니까 이 왔다 갔다 하는 영국인들, 미국인들 보면서 야, 이거 지금 한국의 국민들이 전쟁 중인데 이 사람들이 막 죽을 각오를 하면서 싸우겠다고, 고등학생들마저도 막 저기 총 달라 싸우겠다 막 이러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분위기에 여기 있는 이런 분들은 또 와서 정치적인 이런 어떤 그 꼼수로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이런 국회의원들을 해산시켜서 나라를 지키려고 정말 죽을 각오로 이렇게 막 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다 이제 보고 가는 거죠. 다 보고 가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영국이며 미국이며 이제 결국에는 뭐 야당 의원이 또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승만 대통령한테 미국과 영국이 그냥 딱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그 하느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세우신 분인데 어떻게 대적을 합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걸 믿고 이제 부통령이 까불다가 부통령의 저기 아내 박마리아 이제 이런 분이 까불다가 3.15 부정선거로 이제 하야를 직접 선택을 했었죠. 본인이 잘못해서 하신 게 아니라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검열 폐지하는 명령도 이제 오히려 내리신 거죠. 검열을 해라가 아니라 검열을 폐지해라. 그러니까 비상계엄령 한 달 만에 이것도 이제 폐지하라고 했고, 결국에 이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실제 마음이었죠. 국회에선 전례를 남기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해산하지 않았고요. 언론 자유를 지켜라. 그러니까 본인이 언론이었기 때문에 고종 물러나라 하면서 이제 한성 감옥에서 그 모진 고문을 받은 분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다시 그 당선께서 권력을 잡았을 때 대통령으로서 내가 뭐 이렇게 하고 내가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거 참 내 인생의 의미가 뭐야? 내가 이 언론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20대 청년 때부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거를 내가 지켜야지. 이거를 내가 다시 이거를 망가뜨려? 안 되지. 막 이렇게 되니까 그 비상계엄령 한 달 만에 언론 검열하지 마. 언론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말하게 냅둬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승만 대통령이 맨 처음에 우리 그 초대 대통령이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너무나 행운이고 정말 축복입니다. 축복. 이게 다른 사람들 같아서 봐요. 이 격앙된 상황에서 뒤에서 막 등 뒤에서 막 총 쏘갖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그냥 사악한 이빨을 드러대고 있는 이 야당 앞에서 언론 저기 탄압하지 마. 이거 정말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해요? 누가? 이 보세요. 이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언론 자유는 완전히 보장돼야 한다. 주요 군사 기밀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한, 대통령 혹은 검열이 해제돼야 되고, 이거 검열이 정말 필요하면 대통령 공보처 허락받고 해. 함부로 검열하지 마. 우리는 솔직한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아. 언론 자유는 대한민국에 수립된 기본 정신에 한하는 동시에 본인이 특히 존중하는 원칙이야. 다 이런 걸 정확하게 딱 발표하니까 누가 가갖고 언론을 저거 합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이때 완전히 그냥 완전히 뿌리 박은 거예요.
뭔 민주화를 자꾸 한다고 합니까? 이 빨갱이 공산당 저기 NLPDR 이 학생운동 이 쓰레기들아, 이미 민주화는 이승만 대통령 때 다 돼 있던 거야. 이 바보들아. 그러니까 민주화가 돼 있으니까 부정선거했다가 물러나라. 그러니까 바로 물러나시지. 아무튼 진짜 그 민주화 세력들은요, 진짜 와, 진짜 더 나쁜 놈들이야. 빨갱이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아휴, 참 정말 속병이 터집니다. 진짜 화병 터져요. 자, 아무튼 이런 그 와중에 김성수는 뭐 도움 주는 거 하나도 없었고요. 와서 그냥 거짓 선동이나 하고 미국 사대 하면서 대통령 몰아낼 생각만 하고 국회 간선제로 대통령 선거할 생각만 하고 국민들은 안중에 없었죠. 그런 사람이 김성수였고, 이제 의사당이 이렇게 둘러쌌다는 얘기 지난 시간에 이제 드렸었고, 정택선 선생이 이제 또 나와서 얘기했고, 뭐 이제 그런 상황들. 이런 와중에 이제 직선제를 지지하는 이갑상 의원 등 60여 명이 연명으로 국회를 자율적으로 해산하자라는 긴급 동의까지 막 낸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승만 대통령뿐만 이러는 게 아니라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이제 야당 의원들, 뭐 지방 의원들, 국민들, 뭐 외국의 형세들 다 바뀌는 거야. 다 바뀌어 나가고 있다 보니까 국회 자폭론을 둘러싸고 이제 그 일이 생기는 거죠. 이 폭탄은 그 물리적인 폭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큰 사건이 터진 거죠. 야당의 박모 의원이 민중 수준이 직선제를 당장 실시하기에는 미흡하지 않느냐라고 발언했는데, 이게 이제 시위대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위대가 야, 이 새끼야, 뭐 우리 수준이 어떻다고? 그래, 니놈들은 수준이 얼마나 높길래 귓구멍에 말뚝을 박았냐? 그래서 막 따지고 들어간 거야, 그냥 막. 문을 박차고 뛰어든 청년들이 박 의원을 덮치고 멱살을 잡아 매질을 가하려고 할 때 말리려던 장택상 총리마저 붙잡혀서 봉변을 당한다. 아니, 근데 왜 장택상 총리는 왜 여기서 봉변을 당하고 있는지. 나 기가 막히네. 아, 참.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이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방에서 정말 죽기 살기로 저렇게 길거리에서 막 누워 자빠서 잘 정도로 막 이러고 있는데, 저기서 잘못하다가 그 헌병대원들이 지금 저기 전선에 인원 부족해, 그럼 바로 전선을 꿀려가고 막 이럴 때였어요, 저 때가.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수준이 떨어져서 실시하기 미흡해? 이런 소리 막 해버리니까, 이 시위대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이게 말을 하더라도 그냥 본인들끼리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아니, 여기 지금 다 방청객에 사람들 다 들어와서 보고 있고 뭐 그런데, 야, 이런 말 했다가 그냥 난리 법석이 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이제 청년들이 흥분하니까 이 총리가 누구인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때 막 너무 아수라장이 되니까. 그래갖고 여기서도 막 붙잡혀갖고 막 저기 막 그냥 막 발길질 막 그냥 뭐 주먹질 막 당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같이 거기 쓸려갖고 장택상 소리가. 아우, 나 진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아니, 그래도 저기 이 청년들이 누군지는 좀 알고 저걸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막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내무장관 이범석이 나타나서 이제 의원분들한테 사과를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당연히 그거는 말이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돼버리게 하면 이거는 이제 내무장관 입장에서 참 난처한 상황이고, 해산을 종용해도 뭐 이 사람들이 해산을 하겠어요? 해산 안 하지. 그러니까 이제 경찰대 출동시켜서 이렇게 좀 밖으로 몰아내고 뭐 연행하는 건 하는데, 뭐 어차피 그 경찰도 이런 분들을 잘한다라고 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던 그런 시대로 이제 바뀌고 있었을 때라,
뭐 구속하거나 이제 이런 거는 그렇게 심하게는 못했을 거예요. 그 난리 상황이라, 난리 법석이라 뭐, 예. 뭐 그런 청년들은 뭐 안 맞았겠습니까? 청년들도 막 그 난리 상황에 막 이 청년들도 다치는 거예요. 막 그냥 이리저리. 예. 진짜 아수라장이죠. 예. 끝까지 버텨라. 미국이 이승만 처리한다. 막 이런 쪽지 돌리고 있었대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예? 그 자유당의 이재학 의원이, 예. 이 민심은 엄청 이렇게 계속 날로 격앙되고 있을 때였어요. 예. 60여 명으로 임시국회가 열렸고, 부의장 김동성, 예. 개사한 다음에 간담회를 가졌다. 모처럼 나오지 않던 민국당 의원 10명이 등원. 예? 야, 웬일이야? 이날 왜 나왔대? 예.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예. 환영사, 박수, 막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정택상 국무총리가 이런 식으로 자꾸 계속 회유를 한 거예요. 계속해서. 예, 노력을 한 거예요. 정부가 국회의원 여러분의 신변을 보장하겠습니다. 뭐, 안심하시고 나와서 발췌 개헌안 통과시키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정중하게 예, 계속 한 거예요. 막 여기저기 찾으러 그냥 막 다닌 거예요. 막 판잣집으로, 막 여관으로, 뭐 그냥, 예. 머리도 90도로 숙이고, 예. 행방도 찾을 수 없는 사람들도 꽤 있었나 봅니다. 예. 그러니까 미리 작정했던, 야, 국회를 저기 보이콧하자! 이런 지원선술 때문에, 예. 그런 와중에, 예? 이런 쪽지 돌리고 자빠졌던 거예요. 예, 머지않아 미국이 이승만을 체포하고 군정을 실수할 계획이다. 끝까지 버텨라. 예? 이 메모가 민국당 사무총장 조병욱 선생의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서범석 의원에게 또 전해준 겁니다. 이게 서범석 의원에게. 예? 서범석 의원이 누굽니까? 예? 이 기록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부산일보사 비화 임시수도 천일 해서 1984년도에 이게 벌써 나왔다고 합니다. 1984년에. 예? 이걸 모르고 있던 우리가 병신이었죠. 뭐 이런 거. 예? 에휴, 그러니, 예? 그러니까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정치 상황이면 모든 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분위기는 막 바뀌고, 얘네들이 이제 압박감에 이제, 예, 그 쫓기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다 이렇게 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체념 상태로 바뀌고 있었어요. 예, 그전에는 이제 뭐 어떻게든지 막 이승만 몰아내려고 했는데, 예,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믿었던 미국의 태도가, 예, 타협 촉구로 이제 가게 되니까, 예, 요런 인간들 아주 그냥 눈치 빨라요. 그쵸? 예, 서상문, 조병문, 조순, 지청천, 구례. 야, 이분들 탈당을 선언. 참 기가 막힙니다. 그쵸? 야, 왜 계속 탈당하지 말고 계속 의리 있게 하지? 이런 분들도 정말 이게 가끔 보면요. 정말 저는 제가 말을 삼가하겠습니다. 예? 진짜 그냥 말을 그냥 아끼겠습니다. 이거. 예. 자, 24명 의원 중 중진을 포함하여 6명이 떨어져 나갔다. 그렇죠. 중진급이죠, 이분들. 예. 중진이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원로급이지. 예. 그렇고, 이제, 예. 내각적 개헌안에 이제 서명했던 무소속과 원내 자유당 의원들마저 절충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뭐, 사실상 붕괴. 예. 일단은 판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치안국장 윤유경 뭐 이런 분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윤 국장 7월 5일까지 직선제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나는 국회 예산 여부를 국민투표에 올릴 것이다. 국민이 가결해주면 국회 예산하고 부결되면 나는 물러나겠다. 그러니 은연중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준비를 해주시오 라고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갔을 때는 결국에 이승만 대통령은 어쨌거나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분명했던 겁니다. 예. 그 덕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딱 또 나가면 이게 심리전이에요, 사실. 이 힘이 약한 나라의 이 내각의, 예? 이 내각 내무부 내에 있는 치안국장이 이제 이런 얘기를 안다. 이거 다 생각합니다. 예. 내무부 장관에게 얘기해도 새나가는 판에 치안국장한테 얘기한 게 안 새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한테는 모든 사람이 와서 야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얘기 하느냐 뭐 막 굉장히 시달리게 뭐 이런저런 질문 다 들어가요. 예? 이분이 그거를 비밀입니다 딱 하면서 버텨갖고 이 자리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정 자리를 유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 얘기를 해주는데 이거 뭐 사실 저기 국민투표까지 생각하고 계셨는데요. 이러면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 합법적으로 모든 게 다 된다라는 거를 예? 다 저기 국회의원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국민투표라는 거 하는 거는 그러면 이거 뭐 내가 되지도 않는 일에 목숨 걸었다가 나만 정치 생명 끝나고 나만 역사에 저기 죄인으로 이름을 남기겠네라는 걸 빨리 알아봤던 서상덕, 조병문, 조순 이거 조병옥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예, 조병문인가 봐요. 예, 서상덕, 조병문, 조순, 지청천, 구례 이런 분들이 이제 먼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윤희경 그때 당시 국장님인가 봐요. 그래서 팍 판자촌 뒤지러 다니고 경찰들이 국회의원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오는 거 한마디로. 야 이게 말해야 되는 얘기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진짜 배알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정말 양심에 진짜 일말의 양심도 없는 거죠. 그때쯤에 이제 이 석방을 그 전에 조사받던 국회의원들 석방을 시켜줬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적당히 좀 내줘야 돼. 내줘야 될 거 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분들이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 국가라고 하는 승리를 위해서는 그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을 좀 내준 거죠. 이 살이 뭐 좋은 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당연히 그 구속돼서 당연히 사형을 받아도 모자란 사람들이었고요. 그런데도 이제 어떤 헌법 체계를 완성하고 하기 위해서 부순 세력이었지만 승리를 위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자유의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딱 석방시키면서 이제 하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소 라고 하면서 이제 의원들이 씁쓸하게 웃으니까 고생은 뭘 그동안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았고 뭐 기소도 안 하고 참 이런 걸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하면서 넘어갔다네요. 국사 참여를 위한 가석방 그렇죠. 그런 거죠. 세상이 그런 겁니다. 자 지금 몇 분 됐죠? 1시간 딱 넘었네요. 역시 저의 위대한 도전은 실패를 했습니다. 이게 그 1시간 만에 이 3편을 다 끝내보려고 하니까 마음이 일단 급하니까 집중이 좀 안 되네요. 자꾸 빨리빨리 얘기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런 데 있어 좀 적응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죄송하고요. 아무튼 1시간을 했는데 지금 좀 마지막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이제 저기 이렇게 아주 그 깊게 볼 내용이 있네. 있었구나. 이게 3편도 나름 길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 짚어봐야 할 내용이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그 얘기를 안 했던 거 직선제 진짜 개헌의 참 뜻에 대한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야당들의 이 꼼수 전략들 그리고 이 패배주의로부터 이제 우리가 그 벗어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저도 패배주의예요. 정말 나라 망할 것 같아. 저도 패배주의인데 이런 걸 이겨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심리전이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긴다. 이제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이 있는데 이제 답답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중요한 이 부분은 2편으로 나눠서 2편에 나눠서 한번 다시 여기서부터 보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하이에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고 스니키 참 이었고 이제 조병옥 선생이었죠.
여기서부터 이제 2편으로 다시 끊어서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